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삐끗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잘 가꾸는 태도, 습관,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쌤의 직장 수업에서는 그런 걸 체크할 기회들이 참 많죠. 내 인생을 내가 의도적으로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인걸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죠. 그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죠. 이게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삐끗하지 않으려면 어떤 거를 우리가 살면서 체크해 가야 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디테일에 취약한 태도예요. 디테일에. 난 디테일에 강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걸 이제 소홀히 여기는 어떤 그런 습관들. 이제 어떠한 일도 우리가 이제 조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빨리 캐치해서 호미로 막을 걸 이제 가래로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직원이 원래 안 그랬는데 자꾸 늦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뭐 딴 생각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그거를 리더는 반드시 캐치해내야 됩니다. 리더는 직원이 어떤 최적의 상황에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고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의무사항이죠. 근데 몰랐어요 이러면, 전혀 몰랐어요 이러면, 전 너무 무능해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직원의 문제는 디테일에서 나오죠, 사실. 데드라인이 자꾸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깜빡 잊었다고 하면서 보고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보니까 팀원들한테 자꾸 돈을 빌리러 다닌다거나, 얼굴 표정이 예전과 대단히 어둡다거나, 다르게 어둡다거나, 옷을 점점 후줄근하게 입고 다닌다거나, 이건 뭐겠어요? 그런 디테일들을 체크할 줄 알아야 그 문제들을 파악하고 어떤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주던지, 해결해 줄 수 없으면 일단 알고 같이 의논할 상대는 되어주는 거. 그게 이제 리더로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이제 일이 갑자기 펑크가 나거나 이제 이런 일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몸에서 이제 먼저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몸에서 보내는 그 디테일한 신호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머리가 아프거나 자주 눕고 싶거나, 그러면 이제 내가 몸 관리를 못하고 있구나. 이게 다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를 먹든 운동을 하든 보약을 지어 먹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어떤 몸에서 보내는 어떤 신호, 이제 위가 아프다든지, 편두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인후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무시하면 결국에 이제 일을 크게 치러야 되는, 굉장히 큰 걸로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그 디테일에 강한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당장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밥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밥을 이렇게 끓이고 잦아들고 뜸들이는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밥도, 간단한 밥조차. 그런데 이제 모든 일에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제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송룡 찾는다고, 그냥 회사에서도 이제 그래서 결과를 갖고 오라고, 결과만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특히 리더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 아웃풋을 내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관계가 나빠져요. 결과만 찾아대고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직장 상사와 후배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직원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욕만 먹어요. 그럼 의욕이 생기겠냐고요. 이제 매출은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천재지변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그나마 네 프로모션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한 거죠. 집에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음식이 별로였어요. 그럼 이제 또 그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 몇 년을 살림을 하면서 아직도 음식이 그렇냐, 이러면서. 그럼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그 결론이?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떤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과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부부 사이 관계도 당연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알아줘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어떤 이제 정치인이 그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책상을 발로 걷어찬대요. 그 책상을 이렇게 내리치고 책상을 발로 걷어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지금 TV에 나와서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요. 분노하면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직원들 긴장시킨다는 미명하에 일부러 막 화를 낸다는 그런 직장 상사도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카리스마 있고 그럼 다들 이제 긴장해서 일을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긴장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떠납니다. 리더한테서 마음이 떠나고 리더는 이제 수습할 일만 남는 거죠. 화가 나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화를 내서 어떤 일이 좋아질까? 뭐가 지금 유리할까? 이렇게 달라질까? 상황이 결과가 지금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유익해져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화를 굉장히 덜 내고 화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화를 줄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머릿속으로 이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분노가 컨트롤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법이 더 지혜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분명히 이제 인생 꼬이고 인생 삐끗한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생 삐끗하는 거죠. 인생 꼬이고. 회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직원 유형이요. 늦게까지 남아있는 유형이에요. 윗사람 퇴근 안 하면 퇴근을 못하는 거죠, 아예. 그리고 이제 뭘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 이제 아웃풋이 어떤 게 나왔느냐, 이게 요즘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야근을 많이 한 거는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아요. 그 늦게까지 일했어요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왜 회사 전기 쓰고 비용 발생시키고 왜 결과는 이거밖에 안 나왔어, 무능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눈도장을 늦게까지 책상 위에 앉아있는 걸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로 눈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늦게까지 버텨서 좋은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막 술 취한 동료들 다 챙겨서 뭐 보내고 뭐 뒷정리하고 뭐 문제가 없게끔 다 단돌이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먼저 들여보낸 직장 상사한테 뭐 문자로라도 뭐 직원들 다 2차 끝나고 무사히 다 귀가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찍어서 보내는 후배가 차라리 이제 더 그 사무실에 오래 남아있는 직원보다 훨씬 더 든든합니다.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는 거, 특히 윗사람 눈도장 찍으려고 연연하는 거, 쓸데없이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남의 이제 어떤 시선에 이제 연연하는 거. 나에 대해 뭐 들은 얘기 없어? 나보고 이제 뭐라 그래? 혹시 들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한테 관심 없던데 아무도. 깝깝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회사에서 깨지면 이제 깨졌다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딴 사람들도 다들 각자 일에 지금, 굉장히 바빠요. 자기 일을 생각하기에도.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기 하는 일에 몰입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그러려면 다른 데 쓰지 않고 자기 일에 더 집중시키는 거. 남을 보면서 연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쓸데없이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막 분산시키지 않고 나 스스로에 몰입하는 거.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또 볼까요? 경직된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거. 유튜브에서 이제 봤는데요. 이제 딱 와서 카페 종업원이에요. 굉장히 경직된 카페 종업원이에요. 근데 그 카페 직원이 손님이 둘이서 와서 한 잔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인 1메뉴입니다. 이렇게 로봇같이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금방 갈 건데요. 이 친구가 뭘 마시고 와서요. 그냥 한 잔만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1인 1메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손님이 너무 기분 나빠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손님이 와서 이제 혼자 와서 저 커피 2잔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또 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1인 1메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때 좀 빵 터져갖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게 1인 1메뉴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회사에서도 저런 사람 되게 많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렇게 경직된 사고방식. 이거 아니면 안 돼. 1인 1메뉴니까 혼자 와서 2잔 시켜도 안 돼. 뭐 이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그 객관적인 시각, 한 걸음 뒤에서 이제 크게 그림을 보는 거, 속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직된 그런 사고방식, 그런 비효율적인 사고방식에 내가 매여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인생 삐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보거나 아니면 나와 스타일이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좀 나눠보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내 나이와 다른 세대랑도 이야기를 해보거나 이런 게 중요하죠. 열린 마인드. 나는 열린 마인드야 이러면서 닫혀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해 주기 전에 이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는 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아무 목표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인생 삐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TV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는 목표가 없이 살아요. 그냥 오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완전히 탑급 연예인들 한 2명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거 아닌데? 사람들이 듣는 사람 중에 정말 저렇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냥 목표의식, 그냥 오늘만 열심히 살면 잘 될 수 있구나, 저 사람들처럼. 그냥 오늘만 열심히 살면 정말, 그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예인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정말 뚫고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무명의 시절을 견디고 그 살벌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서 정말 지금 그 탑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목표가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가능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자체도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 잃은 이제 망망대해에서 어떤 배 같은 어떤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흘러가겠냐고요. 인생을 표류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목표 그런 거는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가치관,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이런 방향으로 걷겠어 라는 어떤 방향 정도는 정확하게 있어야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죠. 인생 삐끗하지 않고 정말 후회 없이 불행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그런 방법들은 나의 가치관과 목표를 방향이라도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6가지 인생 삐끗하게 하는 어떤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인생이 나 정말 삐끗삐끗 아슬아슬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특히 6가지 중에 혹시 내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게 없나 한번 돌아보는 그런 유익한 10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